말을 좀 잘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나한테 이렇게 집중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영업이나 이런 협상에 갔을 때 내 한마디로 인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빡 찍고 왔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연애나 결혼 생활 어떤 이성 간에도 대화를 잘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이 말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3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소통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을 하잖아요. 말을 잘 못하는 많은 상황에서 많이들 이렇게 당황을 하죠. 뭐 예를 들면 중요한 발표에서 말을 하다가 버벅거려서 이렇게 머리가 하얘진 적도 있고, 또 뭐 소개팅이나 미팅 나가서 말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주저주저해서 자신의 어떤 매력이 충분히 전달을 못해서 집에 들어와서 이불킥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청중이 시선이 자신을 압박을 하고 또 제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많이들 막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하는 그런 분들 많으시고,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서 우리가 누군가와 연결되고 또 공감하고 설득하는데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왜 말을 잘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비결로 책 읽기, 글쓰기, 그리고 마음가짐 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얻어갈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자, 첫 번째요. 말을 잘 하려면은요, 읽어야 돼요. 읽는다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을 좀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읽을 책들은 자기계발서보다는 소설을 조금 많이 읽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소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전개가 되죠. 그 전개 안에서 주인공이 내뱉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참 많은 분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뭐 책을 읽기 싫으시면 영화나 드라마를 좀 보셔도 그게 보면 주옥 같은 이 대사들이 나오잖아요. 작가들이 결국은 글로 써서 이 연기자들이 말로 표출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설, 아니면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 상황에서 주인공들이 내뱉는 어떤 그 말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되게 말을 잘하는데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도 어릴 때부터 토지를 조금 많이 봐서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인간관계도 굉장히 그랬고요. 드라마도 요즘은 자주 봐요. 제가 최근에 봤던 드라마 중에서 가장 이렇게 들어왔던 거는 조립식 가족, 나오는 대사 하나하나가 주옥 같더라고요. 뭐 안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립식 가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드라마에서 뱉어내는 어떤 그 관계의 말들이 사람을 굉장히 따뜻하게 하고 무장해제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나 소설, 영화 이런 것들도 그 말을 잘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글쓰기거든요. 제가 드라마 작가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자신이 글을 써서 그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말을 해야 되는 것처럼 글쓰기도 말을 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생각도 정리를 하고 또 표현력도 키울 수도 있고, 아까 말을 했던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에서 나왔던 것들을 내 것처럼 한 번 더 글로 써보는 것도 말을 잘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이랑 글을 이렇게 따라 놓을 수는 없는데, 통상적으로 보면은요,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이게 되게 희한하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 글을 잘 쓰지는 않는데,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말을 잘해요. 이념이랑 정치적인 개념을 떠나서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도 글을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말도 굉장히 조리 있게 또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본다라면 글쓰기도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 글쓰기를 전문적으로 뭐 소설을 쓴다거나 작가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힘들면, 요즘 여러분들 SNS 다들 하시잖아요. 뭐 요즘 핫한 인스타와 뭐 스레드 등등 많이 있는데 이미지에서 글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에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일상만 늘 기록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한두 줄이라도 이렇게 쓰면 글에 근력이 생긴다고 해요. 글에 근력이 생기면 대부분 다 말을 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SNS에 어떤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좀 써보는 것들을 저는 좀 권해요. 그래서 SNS에 매일 짧은 글을 쓰면서 생각을 좀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처음에는 힘들지만 점점 이렇게 감정과 이렇게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그 결과로 말하는 것도 더 이제 수월해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SNS 자신만의 글쓰기 연습을 해보는 게 또 말을 잘하는 방법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마지막으로는요, 글과 그러니까 말과 글 사이에 가장 밑에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은 마음가짐이거든요. 마인드셋이라고 하죠. 한때 우리 왜 그런 거 많았잖아요. 학원 시리즈. 그래서 내가 뱉은 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말이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이제 것도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마음가짐이죠. 그래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태도도 중요한데, 이게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 같단 말이에요. 가스적인 얘기 같지만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내 생각이 뭐로 나온다? 대뇌에 연결이 돼서 대뇌에서 말을 해라 라고 하면 내 생각이 말로 나가는 거고 글로 나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 안에 막 화가 났어요. 너무 열받았어요. 그러면 언어 자체가 부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까칠하게밖에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대화를 하느냐 말을 하느냐도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화를 누르고 또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생겨야 자존감도 생기거든요. 이게 참 희한한 게요, 똑같은 말을 해도 자존감이 있으면 이 말이 상대한테 뭐라고 말할까, 화살로 꼽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의견으로 비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내 안에 화 있으면 상대한테 공격형으로 비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화를 어떻게 누르느냐도 되게 중요하죠. 감정을 조절하고 어떤 긍정적인 어떤 시각을 유지하는 것을 연습을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말을 잘하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에서 첫 번째, 많이 읽어야 된다. 읽기에 대한 얘기고요. 읽은 만큼 또 정리해서 좀 쓰는 글쓰기 하는 것도 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세 번째는 결국은 나의 마인드셋,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느냐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 계속 이제 쇼츠에 말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이 말 얘기를 다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한 17년, 18년 정도, 그러니까 내년 되면 이제 18년 차가 되는데 기업교육 강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많이 한 게 조직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을 그냥 어떤 조직이랑 상관없이 바깥으로 표출을 해서 끄집어내면 결국은 말하는 법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상대의 마음을 잘 공감을 하면서 내 의견을 기분 나쁘지 않게 잘 표출을 해줄 수 있을까? 이게 말에 관련된 거겠죠. 제가 중소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공공기관 강의나 컨설팅을 해보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말 때문에 이렇게 업무 지시를 내리는데, 근데 그거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팀장님이 나한테 얘기를 했을 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말이 이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기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주변에 후배들 연애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도 대부분 말이에요. 대부분 말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똑같은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하면 좋은데,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 되는데 그거가 안 돼서 같이 연애를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혼을 해요,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이제 뭐 길게 이렇게 이제 예시를 드리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고 싶으면 결국은 조금 읽는데 집중을 또 하셔야 되고요. 또 읽는데 집중을 또 하시면서 쓰는 데에도 집중을 좀 하셔야 내 말이 뭐라고 말할까, 괜찮은 말투로 나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뭐 드라마나 아니면 예능이나 아니면 주변 개인 생활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은 말을 어쩜 저렇게 본때 없이 하냐, 그래서 저 사람이랑 계속 교류를 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말 제가 반복하지만 말을 좀 더 잘하고 싶으시면 조금 더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읽는 거를 통해서 조금 더 쓰는 연습을 하셔야 내가 하는 말이 훨씬 더 교양 있게, 조금 더 예쁘게, 조금 더 멋지게 나간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말에 관련된 얘기와 글쓰기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이런 거를 가지고 좀 강의를 하면 좋겠다 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일단 한번 모아보자고요. 이렇게 서로 마음들을 모아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와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같이 에너지를 나누고 또 서로의 경험을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단톡방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는 어떤 서로의 성장 과정을 돕고 또
다양한 정보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교류, 온라인 교류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요즘 단톡방이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톡방 안에서 뭔가 얘기를 좀 끌어내면서 내가 말을 잘하고 또 그 말을 잘하기 위해서 글쓰기 훈련을 좀 하고 나의 마인드셋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서로 나눌 수 있다라면 저는 그런 뭐 커뮤니티 단톡방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래 댓글로 이렇게 구글 폼 하나 이제 만들어 놓을 테니 그쪽에 오셔서 나 이런 정보 같이 교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단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따뜻하게 환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말을 잘하기 위해서 많이 읽어야 되고 글도 써야 되고 또 마음가짐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을 잘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래간만에 제가 미드폼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의 의견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